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오늘은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 지위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해석서는 KIFRS 제1012호 법인세와 관련된 해석서로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 지위가 변동되어 기존의 재무제표에 인식했던 관련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해석서입니다. 즉, 이 해석서는 납세 지위 변동이라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해서 기존 기준서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왜 납세 지위가 변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석서에서는 기업의 지분 상품이 상장하거나 자본이 재조정되는 경우 또는 지배주주가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 지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인세법상 기업의 납세 지위가 변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납세 지위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 지위가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외국으로 이동하여 외국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의 형태나 구조가 변동되어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되거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세 지위가 변동할 수 있으며 이처럼 법인의 소재지, 형태, 구조 등이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면 법인세법상 적용받는 세부적인 법령 및 조항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 지위가 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기존과 다르게 과세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과세 혜택을 받거나 잃을 수도 있고 이에 적용될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납세 지위가 변동할 경우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했던 단기 법인세 부채나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나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변동했을 때 해당 효과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가 이번 해석서의 주요 회계 논제입니다. 참고로 KIFRS 제1012호 법인세의 문단 60에서는 세법이나 세율이 변경되어 단기 및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 지위의 변동에 따른 세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당 해석서는 납세 지위의 변동에 따른 효과는 기존 세효과와 일관되게 회계 처리를 수행하도록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의 납세 지위가 변동된 경우 해당 세효과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직접 가감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라면 자본이나 기타 포괄손익에서 직접 가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서로 인한 실무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서의 결론은 기존 제1012호의 법인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 지위 변동이라는 특정 상황에서의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58에서도 이와 일관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 어려움 또는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행 법인세법상 법의 형태나 소재지, 대주주 보유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 지위 변동에 따른 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형태별 특정 과세 혜택이 존재한다면 납세 지위 변동에 따른 해당 세제 혜택의 적용 여부에 따른 세효과를 이 해석서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 제2025호 해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 지위 변동에 대한 스마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